x 자리에 집어넣는 것만 잠깐 보면 같은 f라는 함수예요. 여기서 첫 번째 좌변에서는 x 플러스 p라는 값을 집어넣고 있고, 두 번째 여기는 그냥 x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p만큼 더한 값을 넣었더니 똑같은 y 값들이 나오더래. 그래서 요거 예시를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같이 보자. 만약에 식이 어떤 f가 주어져 있는데 x 더하기 3 정도로 하고 잡아볼게요. p 값을 3으로 잡아볼게요. 빼기 3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게 fx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앞으로는 이런 이제 관계식을 보면 f라는 함수는 주기를 갖는 함수구나. 그 주기라 함은 어떤 건지 지금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그려봐.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쭉 원점에서부터 1, 2, 3, 뭐 3개짜리니까 1, 2, 3까지만 먼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0일 때 f에 0 집어넣어 봤더니 한 이 정도 나왔어. 2. 그리고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배 정도 뛰었어. 4. 선생님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봤더니 0이 되더래. 짠, 이렇게. 뭐 큰가? 줄이자. 0. 이렇게 되더래.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x에 0 넣었을 때 2가 되는데 우리 관계식에다가 x에 0 넣어볼게요. 좌변에도 x에 0, 우변에도 x에 0 넣으면 f3은 f0 이렇게 되지. 그럼 무슨 뜻이 돼? 3을 넣은 함수값과 0을 넣은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런데 0을 넣은 함수값이 2였지. 그러면 3을 넣은 함수값도 2여야 해. 이렇게 결정이 돼야 돼. 맞지? 똑같이 x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f4는 f1이야. 즉 f1의 함수값이 지금 4인데 4를 넣은 함수값도 4여야 돼. 4를 넣은 함수값도 1의 함수값 같이 4여야 해. 이렇게 돼야 되네. 뭐 느낌 있니? 세 칸 뒤의 것이 항상 같은 y값이 나오는 거야. 맞죠? 오,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 그러면 2의 세 칸 뒤는 5인데 x에다 2 집어넣어보면 알겠지만 0이 돼야 돼. 즉 f5는 f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점만 찍어봤는데 세 칸 뒤의 숫자가 똑같은 y값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럼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만약에 0에서 1 사이의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3칸 뒤에, 즉 지금 0에서 1까지 보고 있는데 0의 3칸 뒤인 3에서부터 1의 3칸 뒤인 4까지 여기도 어떻게 되겠니?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지. 관계식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야. 괜찮아? 마찬가지로 이제 1에서 2 구간을 볼 건데 1에서 2 구간이 만약에 직선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그 3칸 뒤인 3에서 4, 3칸 뒤니까 4에서 5 사이도 이렇게 생겨야겠지. 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2에서 3 사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러면 3칸 뒤가 5에서 6이죠. 5에서 6. 근데 생각해보면 6의 함수값은 누구랑 똑같아? 3칸 전에 있는 3의 함수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3의 함수값이 2였으니까 여기가 나올 거고 그래프 자체는 5에서 6 사이는 2에서 3 사이의 그래프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맞죠? 지금은 함수들이 쭉 연결되도록 대략 그렸는데 뭐 끊겨 있는 함수도 뭐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0에서 3 3칸 이렇게 끊어볼게. 그 다음에 3에서 6 3칸. 어때? 그림이 똑같지? 0에서 3 그림이 그 다음에 3칸인 3에서 6까지 똑같이 그림이 나오더라. 그러면 6에서 9는 6, 7, 8, 9 6에서 9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이렇게 지금 몇 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나온지를 봤더니 세 칸마다 나와. 그 3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냐면 와, 여기서 얻어낼 수 있어. 괜찮나요? 그래서 주기함수라 함은 일정한 구간마다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복사 붙이기 되는 형태야.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해요. 이거를 왜 소개하냐? 앞으로 우리가 다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주기함수거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fx 빼기 3이 fx다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x는 fx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지? 아, 그래서 플러스 3이냐 마이너스 3이냐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주기함수다라고 합니다. 주기함수라 하면 똑같은 그래프 복사 붙이기 이런 형태.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x 플러스 p를 넣은 것과 그냥 x를 넣은 것이 함수값이 같으면 주기함수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같은 거 복사 붙이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그 중에서 p가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3이라는 거 한번 본 건데 최소인 양수래요. 그 중에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객관식 해석할 때 한 번 더 보여줄 테지만 객관식 해석할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 뒤에 있는 p값이 주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뭔지 볼게요. 잘 봐. 조금 전에 그려놨던 그래프에서 사실은 그리기 시작할 때는 0에서 3까지 그대로 3에서 6까지 갖다 붙이고 6에서 9까지 갖다 붙이고 이게 3칸씩 붙였잖아, 그지? 그런데 쌤이 이거 끊는 위치를 0에서 6까지 한번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뒤쪽에 9에서 12까지 그린다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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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그래프잖아, 그지? 어때? 그러면 0에서 6까지 그려진 그래프랑 6에서 12까지 그려진 그래프랑 또 똑같아. 그럼 얘는 6칸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 더하기 6이 fx랑 같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만데요? 라고 했을 때 6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요. 왜? 왜냐하면 세 칸마다도 같은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러면 6보다는 3이 작으니까 3이 주기라고 해야 돼. 근데 또 3이 주기인 걸 확신하려면 3보다 작은 구간에서 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니? 그건 아니지. 지금 이렇게 생겨야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가 반복되진 않거든. 그래서 가장 최소 양수인 3이 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식을 보고 얘가 주기다라고 하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돼. 얘가 최소 값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위에 네모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양수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주기가 p래요. 이 말은 반복되는 간격 중에 가장 작은 값이 p인 거야. 그럼 그것의 배수들에는 아래쪽 그림처럼 3칸 주기로 그려놨던 거는 3의 배수인 6칸 주기도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고 9칸 주기를 봐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그 주기의 배수만큼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는 최소 양수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주기 함수였어.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러 갑시다. 노트 꺼내 보세요. 사인 함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요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한번 그려봐. 단위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 길이 b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반지름이 r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그 비율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녀석이니까.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요.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이런 단위원을 그려놓고 사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부터. 이거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건데 뭐 차근차근 그려보면서 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지금 요 녀석이 시초선이잖아.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벌려가면서 그 각도에 대해서 사인 값을 다 읽어볼 거야.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 한 요 정도의 각도를 벌렸어요. 이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책 그대로 따라갈게요. 보통 그냥 x로 두는데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세타는 지금 계속 커지는 방향이야. 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뿅 이렇게 내렸을 때 빗변의 길이 이게 원의 반지름이라서 1이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높이를 뭐 A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빗변이 1이고 여기가 A니까 세타 기준으로 빗변과 높이를 연결짓는 게 사인단 말이야. 그러면 식이 사인 세타는 1분의 A. 근데 1분의 A는 A잖아. 사인 세타가 A. 이게 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높이가 곧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할 건데 오늘 안 할 수 있고 밑변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지금은 사인 볼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일사분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동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0도에서부터 각도를 쭉 돌려가면서 이 사인 값을 다 읽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갖다 놔 볼게요. 사인 어디 있니? 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가 사인 값인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시초선에서 출발하는 벌어진 각도가 0도 또는 0 라디안 되겠죠. 그죠? 0 라디안일 때 높이가 있어? 없지. 0이야. 사인 값은 0이야. 그런데 조금이라도 각도가 이만큼 첫 번째 그려놓은 요 그래프만큼 벌어지면 요 동경만큼 벌어지면 길이가 조금 생긴다. 그지? 사인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각도를 더 벌리면 더 길어지지. 그래서 일사분면에서는 각도를 펼치면 펼칠수록 그 높이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점점 길어져. 이게 사인 값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점점 길어져서 90도가 되면 이렇게 표현할게. 90도가 되는 순간 그때 y좌표를 읽으면 1이지. 그래서 사인 90도 또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각도를 쭉 벌려가면서 사인 값을 읽어보니 사인 값은 0이었다가 점점 길어져서 1까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지. 괜찮아요? 시간 되겠니? 90도보다 더 넘어가 볼게요. 90도보다 더 넘어가서 한 이 정도에 갖다 놔 볼게. 즉 세타 값은 지금 이만큼 벌어진 거야. 둔각이 됐지, 그지? 이때 y좌표를 사인으로 보기로 했는데 그게 시각적으로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녀석 길이가 되겠죠. 아직도 좌표는 이사분면에서 y좌표는 양수니까 사인 값도 양수야. 그런데 길이가 어떻게 될까?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니? 여기서부터 쭉 각도를 벌려가면 갈수록 수선의 발까지 길이는 줄어들겠지, 그치? 이해되니? 쭉쭉쭉쭉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180도 파이 라디안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높이가 있습니까? 없지. 얼마야?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 0도에서 90도까지 각을 쭉 키워. 세타를 쭉 키우면 사인 값은 0에서 쭉 1까지 늘어나. 그러다가 90도를 넘어가서 쭉 각도를 더 벌리면 180도까지 벌리면
1에서부터 자꾸 이제 줄어들겠지. 이렇게. 줄어들다가 파이 라디안 180도가 되면 높이가 없어서 0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요거까지만 일단 그래프를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장에다가 밑에다 세로 그릴까? 좀 큼지막하게 그려보세요.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우리가 변화시킬 세타 각도, 나중에는 여기를 x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함수값이 사인 세타의 함수값을 찍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원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세타가 0도 또는 0 라디안일 때는 사인 값이 아까 얼마였지? 높이가 없었지. 0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0,0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러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90도 또는 이렇게 하자. 90도 또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게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90도가 되면 사인값 얼마였지? 저 위로 탁 꽂히면서 y좌표가 1이었지, 그지? 그래서 1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좀 시야 보기 좋게 높게 이렇게 찍을 텐데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게 돼. 여기를 지나가게 돼.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서 둔각으로 넘어가면 180도까지 볼 건데요. 여기가 180도라고 하자. 또는 여기가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1에서부터 점점 높이가 줄어들어서 다시 0으로 갑니다. 맞죠?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지 말아봐. 0에서 90도 사이는 증가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90도에서 180도는 다시 1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직선으로 그려놨잖아. 직선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하는 속도랑 y가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잖아. 그래서 잘 봐. 처음에는 여기 1,0이 있다가 각이 조금만 벌어져도 이렇게 요만큼 나오지, 그지? 조금씩만 벌어져도 여기서는 높이가 팍팍팍 증가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뭐 이런 직선을 그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그런데 팍팍팍 증가하다가 어느 각도 이후가 되면 이제 올라가는 게 점차 느려져. 곡선 여기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진 않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차 천천히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면 돼. 괜찮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원은 아니에요.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차 느려지게 일로 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90도를 넘어간 데서는 아까 원 그림에서 원은 중심을 원점에 갖다 놨으니까 y축 대칭으로 그려졌지, 그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방금 올라온 것의 대칭 형태로 내려가면 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도 할 거야. 알겠죠? 괜찮지? 그래서 파이 라디안까지 180도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지금 사인 세타 지금 그리고 있어요. 다시 원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180도를 넘어서 각도를 더 벌려보겠습니다. 180도 넘어가면 한 이 정도 벌려볼게요. 이 정도 벌리면 y좌표를 보기로 했으니까 길이는 이 정도가 되는데 길이는 점점 길어지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각도를 계속 벌려가면 길이 자체는 점점 길어지긴 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인 값을 y 좌표를 읽기로 했으니까 이제 3, 4분면, 4, 4분면으로 가면 y좌표들이 전부 y축의 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다 음수값이란 말이야. 길이는 길어지는데 음수값이면 자꾸 작아지는 형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봤더니 270도까지 가면요. y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와, 그래서
180도일 때는 높이가 없어가지고 0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각도를 더 벌리니까 그 길이는 길어지되 부호는 음수라서 음의 값으로 자꾸 작아져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270도에서 더 벌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벌어지면 다시 사사분면에서는 이 높이가 점차 줄어들어. 여기까지만 표현해 볼게요. 점차 줄어들어. 그러면 아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이제 움직일 건데 길이는 줄어드는데 아직도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지. y좌표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지금 다시 한 바퀴 도니까 0으로 가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음수 값으로 움직여야 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180도까지 그려놨는데 여기서 90도 더 그려볼게요. 하면 한 개 더 가면 270도고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60도고요.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180도에서 270도 갈 때는 음수 쪽으로 쭉 내려갈 거야, 그지? 언제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요 정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위치가 270도가 될 때까지. 그럼 270도에서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이야. 이 정도로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우리 0에서 180도 그려놓은 것처럼 곡선 형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빠르게 감소하다가 점점 완만하게 이렇게 감소해서 마이너스 1에 다다르고요. 마찬가지야. 원이 y축 대칭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270도부터 360도 사이는 방금 그렸던 거 대칭 형태로 그려주면 돼요. 따라서 점차 커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커지다가 나중에는 좀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괜찮죠? 자, 한 바퀴 돌아왔어.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되지. 각도를 더 벌리면 사실은 다른 그래프가 나오니?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오겠지. 이해돼요? 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려보면 0에서 360도, 이게 원의 한 바퀴잖아, 그지? 그러면 360도부터 720도는 방금 그려놨던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같은 원을 한 바퀴 또 돌 거니까. 맞죠? 그 말은 이쪽 음수 쪽도 어때? 0에서 360도를 끊어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60도부터 0까지도 같은 그래프로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즉 0에서 2파이 라디안 또는 0에서 360도 이 그래프가 같은 간격으로 계속 복사 붙이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주기 함수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지, 그치?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파악을 해봅시다. 빨리 그리기 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빨리 그릴 거냐? 보통 음수 쪽은 잘 안 그려요. 근데 필요하면 그리긴 해야 되는데 양수 쪽만 그린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한 주기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두 주기 정도를 그릴게. 자, 그릴 때 팁인데 조금 전에 얘기하려다 만 거 잠깐 볼게요. 얘가 라디안 단위잖아. 2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그지? 근데 파이는 실수값이 3.1415 정도 되는 녀석이야. 그러면 이거 봐봐. 2분의 3.14 정도로 계산해 볼게요. 얼마 정도 되니? 이거 1.57 뭐 얼마 정도 되지? 맞나? 1.57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 간격을 0에서부터 보면 이 간격이 한 1.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1이면 간격이 맞니? 사실은 1.5가 더 멀어야 되잖아. 더 길어야 되잖아. 그치? 사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풀 때 뭔가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보기 좋게 하려고 지금 명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좀 높게 그린 거고 사실상 비율이 가로가 더 길어. 맞지?
그래서 약간 납작해지는 형태로 그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 만약에 2분의 파이 라디안이 이 정도라고 하면 1은 한 이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그리지 마.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납작하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나중에 방정식을 풀 때 여기다가 직선도 그려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납작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좀 보기 좋게 높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알았지? 요거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돌아가서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빨리 그릴 거냐? 사인 함수는요, 0에서 2파이 라디안 또는 360도까지 그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놓고 각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게 그리기가 좀 이쁘게 그려지고 쉽게 그릴 수 있어. 오케이? 아까처럼 각도를 표현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려면 삐뚤삐뚤해지거든. 나중에 그리기도 좀 싫고 모양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0, 여기는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해볼게요. 2파이 라디안,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였지? 정 가운데? 절반이었지, 그지? 요거 파이 라디안 180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0과 2파이의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리고 제일 높게 올라가는 게 얼마였어? 1이었지. 제일 낮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1이었어. 한 주기만 그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을 나오게 하는 값이 얼마일까요? 이건 뭐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0과 파이 정중앙 절반이겠지, 그지?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파이와 2파이의 절반 중점.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 하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각도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은 뒤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D는 뭐 무시해도 되겠다, 그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뭘 볼 거냐면 이 그래프를 y값 함수값이다 라고 하면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타를 x축 각도라고 보면 여기는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세타를 그냥 x로 바꾼 거야. 그래서 x 각도를 바꿈에 따라 사인 함수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파동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괜찮죠? 요거를 기본 함수라고 앞으로 칭할게요. 가장 기본 함수야.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요런 그림이 나오는 한 주기가 되고 이거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같은 그래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된다. 그럼 주기는 2파이인 함수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괜찮지?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얘를 fx라고 한다 그러면 fx는 fx 플러스 2파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최소 간격이 2파이니까 여기를 4파이로 바꿔도 되고 6파이로 바꿔도 돼요. 2파이의 배수들은 다 표현이 가능한 거야. 주기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는 그렇고요. 함수 값을 봤더니 가장 큰 값이 정해져 있지. 최대값 얼마? 요 값이 얼마죠? 꼭대기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이 정도가 기본 함수를 해석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첫 번째 y는 sin x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세타라고 각도 벌리고 있었던 것을 x로 바꾸고요. 그것의 함수값을 y로 대응을 시켰어요. 마치 x와 y의 대응 관계지, 그지? 각도를 하나 정해주면 sin 결과값이 y로 정해지는 거야.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정의역은 x의 범위인데요. 아까 x 못 넣는 거 없었지.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60분법 표현은 잘 안 합니다. 다 라디안 표현이니까 여기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려놓은 게 이 녀석이야. 가만히 보면 0에서 2파이 간격이 y축 0에서 1 간격보다 조금 더 넓지. 약간 납작하게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이거를 뾰족뾰족하게 많이 그리게 될 텐데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 값의 범위, y의 범위입니다. 아까 파악했듯이
제일 밑은 마이너스 1, 제일 위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값들만 왔다 갔다 나옵니다. 더 이상의 값은 없어. 알겠죠? 기본 형태는 그렇더라.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4번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다. 맞죠? 아까 2파이만큼 온 게 아까 원에서 한 바퀴에 해당되는 거였거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음을 돌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할 거니까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최소 간격이 2파이니까 사인 함수의 최소 간격 2파이가 주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다룰 때 중요한 게 치역의 범위,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주기, 요거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프 먼저 보고 오죠. 아까 그려놨던 거. 지금 처음에 그랬던 요 녀석을 보면 음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거 갖다 붙이기 했으니까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즉 원점에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죠? 그때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면 그때 함수값은 1인데 원점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면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래. 즉, 요 점과 요 점이 대칭 형태를 띠는 거죠. 그죠? 이해되니? 비슷하게 1이 나오는 음수 요쪽은 저기다가 마이너스만 쭉쭉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하다 보니 어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3, 1 여기 있는 점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어때? 같은 간격의 x값을 집어넣었는데 그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돌아갔지. 즉 이만큼의 원점 대칭을 이루는 형태야.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볼게요. 3번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인데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요 녀석이 x를 집어넣은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과 같더라. 우리 방금 했던 거랑 구조가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1이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었지. 아까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이해되니?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집어넣어 봤는데 그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돼. 이렇게 되면 이거를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일컫는 용어가 기함수야. 우함수 기함수는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기함수고 요 녀석의 특징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각변환하는 거를 할 건데요. 각변환을 하고 나면 이게 왜 이런 식이 만족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때 가서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 챙겨 놓으면 사인 함수 기본 함수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함수만 쭉 다뤄볼게요. 그 다음에 뭐 최대치수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연습장으로 또 갈게요.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 한번 그리러 가봅시다. 상황은 똑같이 접근할 거예요. 단위원 그려놓고 코사인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잘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시연이 괜찮니? 오케이. 다인이는 괜찮겠지? 원 그릴게요. 크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X축, Y축 그립시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각도를 X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1짜리 단위 원이고요. 동경을 각도를 펼쳐 보도록 하죠. 먼저 이만큼 펼쳐봤습니다. 코사인은 이 펼쳐진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이 정도 x 각도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내릴게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x좌표를 읽으면 빗변의 길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 x에 해당하는 값이야.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코사인 x야. 여기가 코사인 x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점에서부터 화살표까지 거리가 그 길이가 코사인 x가 되겠죠. 좀 더 벌려볼까요? 이 정도. 그러면 x 각도가 더 벌어진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밑에다가 표현할게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 x가 돼요. 어떠고 있니? 어떻게 되고 있니? 각도가 벌어짐에 따라 그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초선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겠다, 그지? 여기에 x좌표를 읽어주면 얼마야? 1이잖아. 아, 그래서 코사인 0도 또는 0 라디안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요.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하면 이제 코사인은 1부터 출발을 하는데 각도가 벌어지면 점점 그 길이가 줄어들고 있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90도 가까이 가볼까? 90도 가까이 한 요 정도로 하면 역시나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요 간격이 코사인 x가 돼요. 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결국은 이제 x좌표를 읽어주는 건데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면 점이 여기 올 거거든. x좌표 얼마야? 쟤는 0,1이니까 x좌표가 0이지. 이때 코사인 값은 0이야. 즉 코사인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은 0이야. 아까 사인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그죠? 아, 그래서 0도부터 출발해서요 90도까지 또는 뭐 0 라디안에서 2분의 8 라디안까지 각도가 커지면 코사인은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들어. 맞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이건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그릴게. 90도를 넘어가는 각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만큼의 x 각도가 있는 거야. 알았지? 둔각으로 넘어갔더니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까지 길이는 요만큼이에요. 길이는 다시 길어지긴 해. 맞지? 길이는 점점 각도를 벌릴수록 여기까지 벌리면 여기까지 벌려볼까? 여기까지 벌리면 길이는 점점 길어져요. 여기까지니까 한 이 정도 길이가 되겠지. 길이는 점점 길어져요. 하지만 코사인은 x좌표를 읽는다고 했는데 지금 원점 왼쪽에 있잖아. 다 음수지. 이해되니? 길이는 길어지는데 음의 값을 달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야? 값이 자꾸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오,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마지막 180도 파이 라디안까지 벌리면 점이 여기 와. x좌표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코사인 파이 라디안은 180도는 마이너스 1. 아, 2분의 파이 라디안에서는 코사인이 0이었는데 파이 라디안까지 각도를 계속 벌려가면 이제 자꾸 작아져. 마이너스 1까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각도를 더 벌려보면 이거 한 번에 하고 끝낼게. 다시 각도를 한 이만큼 벌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x좌표는 요만큼이 있어서 어때? 다시 마이너스 1에서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x좌표가. 이해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다시 0으로 갔다가 270도, 2분의 3파이 라디안이 되면 x좌표는 다시 0이 돼요. 즉 코사인 2분의 3파이 라디안은 0이야. 아, 마이너스 1에서 다시 0으로 올라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4사분면에서는 다시 각도를 더 벌려보면 이렇게 벌려볼게요. 이렇게 벌려보면 그것의 x좌표를 읽어봤더니 어때요? 점점 1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그지? 그래서 0에서 다시 1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구조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1에서 0으로 감소했다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왔다가 0에서 1까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는 우리가 올사탕코 부 외우고 있었지. 올사탕코에서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게 1사분면이랑 제4사분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사분면의 부호를 따져보면 원점의 오른쪽으로 다 있구나. 그래서 양수인 게 확인이 됐죠. 자, 이 형태를 가로 x축, 각도, 세로를 그 코사인 함수값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크게 생긴 요 녀석을 그려놓고요. 이 정도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 정도가 되겠죠.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얘는 2분의 파이까지는 감소하는 형태, 즉 1에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초반에는 천천히 줄어들다가 90도로 가까워질수록 좀 빨리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0도 파이까지 가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의 형태를 보면 아까 사인 그릴 때를 참고해서 이거 보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휘어지는지를 보면 대칭 형태로 그리긴 할 건데 지금 부가 반대로 돌아섰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원점 대칭도 이런 류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2분의 파이, 0에 대한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2분의 8만큼 더 가면 2분의 3파이 라디안 이렇게 될 건데요.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맞나?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다시 증가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고 마지막 한 바퀴 2파이까지는 다시 1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요. 1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1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사인 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코사인은 1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를 돈 거잖아. 이 다음부터는 또 뭐야? 똑같은 그래프겠지. 그래서 복사 붙이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하면 이 녀석은요. 0에서 2파이를 복사 붙이기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간격을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팁 줬듯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각도를 할당하면 그게 좀 매끄럽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 너무 크다. 조그맣게 그릴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 여기가 한 주기 2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이 녀석을 복사 붙이기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수 쪽도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따라서 각도를 다시 한번 할당을 하면요. 이제 정중앙은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녀석 파이 라디안. 그것의 절반이 2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와 2파이 절반이 중점 2분의 3파이 라디안. 이렇게 각도를 표현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원점은 뭐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디안 마이너스 1을 찍는 거는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또 0이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라디안 1이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함수 해석했을 때처럼 한번 보면 코사인 함수도 0에서 2파이를 갖다 붙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2파인 거네. 따라서 주기가 2파이다. 이거 알 수 있겠고요. 함수 값을 보면 맨 위쪽,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1이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와, 사인 함수랑 별반 차이가 없긴 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치역의 범위,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성을 한번 보면 아까 사인 함수랑 다르게 이 녀석은요.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접으면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이거를 y축 대칭이다라고 하죠. y축 대칭인 함수 이따가 식을 한번 책에다가 적을게요. 그 다음에 주기 얘기했고 다 얘기했네요. x는 뭐 못 넣을 x는 없잖아, 그지?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x 값을 읽어봤더니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기더라. 입니다. 특징은 1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죠. 코사인 함수 옆으로 갈게요. 코사인 함수는 최종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사인 함수랑 이제 공통점은 치역의 범위,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나오고요. 주기가 2파이다. 이거는 공통점이야. 원을 돌면서 보는 거니까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사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적었던 기함수의 짝꿍인 우함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냥 x를 넣은 함수값과 똑같이 나온대. 그래서 봐봐. 파이를 넣으면 아까 마이너스 1이,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파이도 아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우함수 한자인데 우는 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마치 우리가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짝꿍 한 켤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짝우라는 그 한자를 쓰고 아까 기는 혼자 헛기라는 그 한자를 써요. 혼자 외롭게 있는 형태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x 좌표를 읽어가면서 각도를 가로축 x축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y라고 두면 그거는 sin x를 읽어준 함수값들이더라. 점을 다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1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한 줄기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이해 안 될 때는 집에 가서 한번 더 그려보셔야 돼요. 오케이? 탄젠트 함수는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지? 토요일 수업을 쌤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 요거 진도까지 정리를 하려면.